자, 앞부분에서 이제 투부정사 유닛 3까지 끝냈었고, 이제 유닛 4를 배운 상태에서 다음에 이제 동명사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쉬는 기간 상당히 긴데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체계적으로 뭐 시간표를 짜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좋은 거고, 사실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표를 짜고 하는 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그날 해야 될 분량은 그래도 조금씩 정해놓고 좀 시간을 활용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부정사의 유닛 네 번째는 원형 부정사와 그 다음 투부정사의 기타 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원형 부정사라는 건 일단 뭐냐, 용어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원형 부정사는 흔히 이제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실 때 동사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to를 빼주고 그 동사의 원형만 써주는 거를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원형 부정사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문장의 오형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의 오형식 바로 이제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사실상 이 학습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문장의 오형식이라든지 품사라든지 구성어,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해가 돼야만 이 부분으로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학생들은 꼭 그 유튜브에 다른 백지영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크해서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형식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주어, 그 다음 수러, 그 다음 직접 목적어, 삼형식이랑 같은 구조라고 말했죠. 거의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되고, 여기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까지 들어가 있는다.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해가 될 거고요. 오형식에 이제 주로 쓰이는 동사를 지각동사, 이제 원형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 중에 하나를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이 지각이라는 게 늦다의 의미가 아니라 타인이, 그러니까 목적어가 무엇을 하는지 인지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원형 부정사 하는 걸 인지한다, 알아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사들 여기 나와 있는 see나 watch, hear, feel, listen to 등의 지각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관계일 때,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 목적격 보어에 있는 동사를 하는 역할일 때는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이 이 부분 배울 때 선생님 저거는 감각동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feel 같은 경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감각동사는 문장이 몇 형식 구조냐면 2형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각동사는 5형식 문장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수잔이 보았대요. fire truck, 그러니까 소방차가 pull up 하면은 대다, 자동차를 뭐 대다, 길가에 대다 이런 뜻이 돼 버리는데, 뭐 빌딩 앞에, 이건 뭐 수식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봤을 때, 수자는 보았다라고 수러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누가 봐도 동사처럼 보이는 pull up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요 pull 앞에 to 부정사의 to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o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pull로 써주면 되고, 조금 더 그 생생한 동작 상태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pulling 도 됩니다. 지금 되고 있는 중인 것을 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각동사 다음에 원형 부정사 자리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요 풀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독해할 때는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도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 아빠가 분명히 listen이란 동사가 여기 set이랑 병렬 구조로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talk라는 동사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앞에 to가 생략이 돼 있다. 그래서 아빠가 그의 일생, 그의 날이니까 뭐 그의 일생이나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의 시대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아까 설명한 풀링도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토크뿐만 아니라 토킹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목적어의 동작이 조금 진행 중인 것을 강조할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풀링과 토킹이 둘 다 된다.
자, 그다음 지각동사 다음에 나오는 사역동사 마찬가지로 오형식의 대표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뭐 일을 도와준다든지 추가적인 업무를 행하는 걸 사역이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시키다라는 사역동사, 사역의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하고 let, have, make 요 세 개의 사역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동사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동사를 행하는 능동의 관계일 때는 동사의 원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그때 쓰인 원형을 원형부정사라고 한다. 자, 예문 보면 그는 지쳐 보인다. 그래서 나는 시킨 거예요. 그가 go to bed 잠자리에 들게끔 했다. immediately 즉시 잠자리에 들게 했다 해서 분명히 수로 made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o라는 동사 원형의 형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 go 앞에 사실은 to가 생략이 된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사장님이 내가 일하게 했다 from home yesterday 어제부터 집에서 일하게 시켰다의 의미로 마찬가지 work 앞에 to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rs. Downs는 우리가 쓰게 시켰다. 뭐를? 시를 어디에서? 수업에서 수식어 빠지는 거죠. 그래서 right 앞에 to가 생략이 된 거다. 가로쳐서 꼭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help는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도 쓸 수 있고 to 부정사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거의 사역동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한자식 표현 거의 준하다 해서 준사역동사라고 한다. 그 다음 get은 사역의 의미이지만 목적격 보어에 to 부정사 쓴다 해서 모의고사에서 get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고르는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나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help, 돕는 것이다. 아픈 사람을 자 recover만 써도 되고 to recover를 써도 돼요. 왜냐하면 help가 그렇죠. 준사역 동사니까 to 부정사도 되고 원형 부정사도 된다. 그래서 요 문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에서도 종종 나왔던 경우가 있어요. 일부 쉬운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help 다음에 recover를 쓰느냐, to recover를 쓰느냐를 묻는 문제가 내신에서도 종종 나왔었다. 아마 2년 전 아마 고3 금방의 학교 동원고등학교 내신에서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 너는 누군가가 너의 신발을 수리하게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get도 시키다의 의미긴 하지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repair라고 to 부정사를 쓴다 라고 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o 부정사의 기타 용법은 이제 관용 표현으로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암기를 해주면 사실상 그 해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몇몇 문법 문제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자, to 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붙여가지고 보이죠? 의문사 what, how, when, where, who, whom과 같은 to 부정사 앞에 쓰여서 그 뜻 그대로 가져가요. 무엇,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뭐뭐 할지의 뜻을 나타내며 그러니까 이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요법 앞에 의문사들이 붙어서 조금 더 세밀한, 조금 더 부가적인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아니면 부가적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절로 바꿨으면은 의문사 그다음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왜냐면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누구를 뭐뭐 할지의 의미다 보니까 should의 의미가 암묵적으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절로 바꿀 때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그 다음 여기서 쓰인 to 부정사 용법은 명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해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는 나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What to say? 무엇을 내가 말해야 할지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절로 바꾸면 의문사 써주고 주어 실제 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여기 to 부정사에서 안 써였다라는 건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안 쓴 게 되니까 그래서 what I should say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를 나는 몰랐다. 자, 난 요리책을 샀습니다. 배우려고. 뭘 배우려고 샀냐면 어떻게 이탈리안 푸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의문사 how I should make 어떻게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탈리안 푸드를 뒤쪽에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앞에 어떻게라는 조금은 더 세밀한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명사정용법 앞에 의문사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학교에서 항상 다뤘던 거예요. enough to 구문, 그 다음 to 구문. 뭐뭐 할 만큼 충분히 한 절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so,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주어는 할 수 있다로 바꾸면 되겠죠. 자, 영화는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뭐 할 정도로, 끌 정도로, 많은 관중을 끌 정도로 충분히 재미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주어 수로, 그러니까 윗문장은 단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주어 하나, 수어 하나라고 봤을 때 밑에는 주어가 두 개, 그러니까 the film이랑 it이 주어고 그 다음 is가 수로, can attract 수로, 주어 수로가 두 개씩 나오는 뜻이다. 문장이다. 문장 구조고 해석은 똑같다.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그것은 많은 관객을 끌 수 있었다로 하면 되겠죠.